제일 쉽고 그 다음에 제일 효과적인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동산의 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세금이 거의 1억 6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행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상속세입니다. 우리가 증여하고 상속하고 차이가 뭐라겠죠? 증여는 생전 살아있었을 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거를 증여라고 했고, 그렇게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 증여세라고 했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세 어떤 계산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는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정부에서 이 상속세 계산 구조를 완전히 개편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유산 과세형, 즉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유산 취득형, 증여처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법으로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행은 2028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법이 개정될지, 또 개정됐을 때 어떻게 수정이 될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상속세 계산 구조를 갖고 절세 방법을 같이 보겠다는 거, 그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산 구조 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부모님 남긴 모든 부동산, 또 모든 금융재산, 현금 포함해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가 법에서 정해져 있어야겠네요. 똑같이 시가가 우선이고, 이게 없었을 때는 요거와 비슷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 그게 없었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 기준시가라고 이렇게 보통 일컫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재산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시점에 재산만 갖고 세금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딱 증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는 시점에 재산을 적게 남겨가지고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막아놓은 게 뭐냐면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돌아가는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이 아니면 5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해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미리 사망하기 전에 증여해봤자 실익이 없다. 그럼 증여하려면 10년 이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전에 증여했을 때 실익이 있겠네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상속인이고 어떤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자입니까? 상속인은 보통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 자녀들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는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이런 분들이 이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동산을 남겼는데 거기에 채무가 있어요. 이 채무는 상속인이 갚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상속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는 차감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증여와 마찬가지로 채무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 채무는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도 증여받은 가액에 따라서 누가 누구한테 증여했느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냐, 직계 존속이냐, 아니면 비속이냐, 기타 친족이냐에 따라서 6억 5천만 원, 5천만 원 또는 1천만 원이 이렇게 공제가 되는데, 이 상속은 상속인의 구성, 즉 상속인이 누구누구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인적 공제가 적용되고, 상속 재산가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물적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상속 재산가액에서 채무 빼고 공제금액 빼면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다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증여세 세율이나 상속세 세율이나 동일합니다. 5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1억 원 이하는 10%부터 해가지고 30억 초과는 50%가 적용됩니다. 지금 현재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갖고 계산하기 때문에 30억이 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가액이 많은 사람들은 반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30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가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에서 반을 국가에 헌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증여는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돼요. 근데 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갖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럼 보통 증여세가 많을까요? 상속세가 많을까요? 당연히 상속세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연부연납 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는데, 상속은 그거의 배인 1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년에 걸쳐서 상속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상속세 계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을 줄여라.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다고 했을 때 언젠가 그 부동산을 매도를 합니다. 매도했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뭐죠? 당연히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그 양도세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방법 증여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순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시가,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2순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없었을 때는 그거와 비슷한 거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겠죠. 3순위 이것도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한 금액, 보통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격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부동산을 받았어요. 그 부동산을 받은 시점에는 이제 상속세를 냈겠죠. 그 부동산 처분했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 양도 차익은 어떻게 산정하죠? 내가 팔 때 금액하고 내가 취득했을 때 금액. 그럼 내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했었을 때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했을 때 평가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럼 내가 상속세 신고할 때 기준시가로 평가했다. 시가가 알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예 상속세 신고를 공제금액에 미달해서 안 했으면은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당연히 기준시가가 되겠네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 때 시가로 평가했다. 그 부동산을 나중에 판다라고 하면은 시가평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겠네요.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급부는 있겠죠. 상속세 신고할 때 기준시가로 평가하면은 상속세는 적게 내겠죠. 시가평가하면 상속세는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상속세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고려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가평가를 했는데도 상속공제 금액이 보통 배우자가 존재 여부에 따라서 10억 원 또는 5억 원이 공제가 되잖아요. 이 공제 금액 한도 내에 있다고 하면은 어차피 상속세 안 나올 거니까 시가평가로 해놓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줄이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럼 이때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임의로 시가 얼마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신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원칙 이때 감정평가는 두 곳을 받아야 되지만 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10억 원 미만이면 한 곳만 받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크지 않으면 한 곳만 받고 보통 시가가 한 15억 정도 이상이면 그때는 두 군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할 때 이 평가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진다 한번 볼게요. 지혜로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6억 원이고 시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토지를 감정을 받는다고 하면 10억 원이 적용된대요.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살아 있었을 때 상속공제 얼마까지 적용되죠? 10억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 10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해서 상속세 신고했을 때하고 감정을 받아서 시가로 신고했을 때 한번 상속세부터 볼게요. 기준시가로 하면은 공시가격 6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제금액 10억 원이 적용되겠죠? 어차피 상속세 없어요. 감정평가를 하면은 이 토지가 지금 10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시가평가를 했다 할지라도 상속공제가 10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 없습니다. 즉 기준시가로 적용하나 감정평가 시가로 적용하나 상속세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는지 볼게요.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부동산을 나중에 12억 원에 판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죠? 6억 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니까 2억 1,600만 원이 나옵니다. 내가 아까 시가 10억 원에 감정을 받아서 취득가액을 10억 원으로 올려놨다.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겠죠? 5,600만 원입니다. 세금이 거의 1억 6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공제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면 최대한 시가평가를 해가지고 취득가액을 높여놓는 게 향후적으로 조금 멀리 길게 봤었을 때는 양도소득세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않거나 그냥 귀찮다고 해가지고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부동산의 양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감정을 받아서 시가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상속재산가액을 감정을 하면 조금 유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통상적인 감정가액은 10억 원인데 좀 적극적으로 몇 군데 알아봤더니 11억 원까지 만약 감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1억 원까지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1억 원을 받아도 공제 10억 원이 적용되면 과세표준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몇 프로라겠죠?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속세 1,000만 원 내고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주는지 볼까요? 아까 10억 원으로 했었을 때 5,600만 원인데 11억 원으로 하면 1,900만 원입니다. 한 3천만 원 이상 줄죠? 상속세 1,000만 원 냈는데 3천만 원 이상이 주니까 오히려 상속세 1,000만 원 내더라도 양도세 세이브되는 금액이 훨씬 더 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0% 세율 구간에서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안 내는 선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길게 봤었을 때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재산 평가를 해야 된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세 전략은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 재산가액을 줄여라 라는 겁니다. 사망 당시의 재산만을 갖고 세금을 계산하면 사전에 다 증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막아놓은 게 사망 개시일 시점에 10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내에 증여한 것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되지 않으려면 최소 몇 년 전에 사전증여를 해야겠죠.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전에 해야 됩니다.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제일 효과적인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미리 증여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님이 만약 돌아가시는 게 10년까지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5년은 살 것 같아. 그러면 차선책으로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를 통해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보유 재산이 예금 2억 원, 아파트 4억 원, 토지 4억 원이 있대요. 근데 어머니가 요거를 남기고 돌아가시면은 상속 재산가액이 10억 원이 되겠죠. 근데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공제 금액이 10억 원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5억 원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10억 원에서 5억 원 공제되니까 한 9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고 하면 미리 사전증여를 하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토지를 만약 10년 전에 자녀한테 미리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상속세에서 이 토지 금액 4억 원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겠네요. 6억 원에 대해서 5억 원 공제되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10년 전에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는 별도로 납부해야겠죠? 그때 10년 전에 가액이 2억 원이라고 하면은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5천 공제하고 나면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10년 전에 자녀한테 증여를 했더니 총 내야 될 세금이 3천만 원이 되는데 사전 증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갔더니 9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상속 재산가액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근데 시간이 없다. 그럼 차선책으로 누구한테 해야 되죠? 며느리, 사위, 그 다음에 손자, 손녀한테 증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9천만 원 정도 상속세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 며느리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한 5년 전에 한 3억 원이라고 하면은 며느리는 1,00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재산가액에서 토지가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1,0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합해 가지고 거의 6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를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사전 증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전 증여한 금액이 돌아가셨을 때 합산이 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겠죠. 합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속세와 관련돼서는 증여와는 달리 상속 공제 금액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 공제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0억 원,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속 공제는 두 가지가 적용돼요. 사람한테 적용하는 인적 공제하고 그 다음에 상속 재산가액에 적용되는 물적 공제가 있는데 먼저 인적 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적 공제,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괄 공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5억 원 공제해 줄게. 이게 일괄 공제. 여기다 플러스 되는 게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은 최소 10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가 일괄 공제 5억 원하고 배우자가 공제 최소 5억 원 합하면은 10억 원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안 내고 배우자가 없으면은 배우자 공제 적용받을 여지가 없죠. 일괄 공제 5억 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에서 30억 원까지 적용된다고 했는데 최소 5억 원이라도 적용받으려면은 상속 재산가액이 배우자한테 귀속돼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재산을 받아야만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먼저 그거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그럼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상속 재산을 다 배우자한테 몰아주면은 배우자 공제 30억 원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30억 원을 남겼어요. 그 30억 원을 다 배우자가 받으면은 자녀는 안 받고 배우자 공제 3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아니다. 왜 그러냐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 동그라미 1, 2, 3번 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아까 30억 원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1번만 있으면 30억 원 공제 그대로 적용받겠죠. 근데 2번, 3번하고 비교해가지고 작은 걸 적용합니다. 2번은 뭐냐면 상속재산 가액에 대해서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원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걸 다 적용받는 게 아니고 배우자 법정 상속 분해 안에서만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남잖아요. 자녀들은 1에 대한 지분을 갖고 배우자는 1.5에 대한 지분을 갖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자녀 2명이 있다고 하면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1 됩니다. 그럼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이 세 개를 합한 거 3.5분의 1.5가 되겠네요. 그럼 30억을 배우자한테 다 몰아준다 할지라도 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만큼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논리가 되죠? 30억 원 곱하기 3.5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다 몰아줘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님의 상속 재산가액을 35억 원을 남겼습니다. 이거를 어머니한테 다 준다 해봤자 35억 원을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왜 그러냐면 상속 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35억 원 곱하기 어머니는 1.5, 자녀는 1씩 적용되니까 3.5분의 1.5를 하면은 15억 원. 즉 아버님의 재산 35억 원을 다 준다 할지라도 배우자 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억 원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상속하는 게 현명하겠죠? 35억 원 중에서 15억 원만 어머니한테 주고 나머지 20억 원은 자녀들한테 분산하는 게 훨씬 낫겠죠. 왜? 배우자한테 35억 원 줘봤자 공제금액 15억 원밖에 공제가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재산은 또 상속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자녀들한테 상속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공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한테 귀속하는 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속 공제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적용하는 인적 공제. 이 인적 공제는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를 합해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남긴 상속 재산에 적용하는 물적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절세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이 물적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금융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금융재산 가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빼준대요. 그게 금융재산 상속 공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아버님이 부동산만 남기는 것보다는 부동산 일부하고 일부는 금융재산을 남기는 게 훨씬 더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만약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전액을 빼주고 2천이 초과되면은 2억 원을 한도로 해서 금융재산의 20%를 빼준대요. 그러면 최대한 얼마를 남기면은 금융재산 공제를 최대한 공제받는 결과가 되겠죠?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하면은 2천만 원 초과되기 때문에 10억 원의 20%인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동산하고 금융재산을 포트폴리오를 따가지고 남겨두시는 게 상속세 측면에서는 자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금융재산은 10억 정도를 남기면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을 적용받고, 그러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상속세를 부동산으로만 남겨주면은 이 부동산이 잘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인들이 너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됩니다. 상속세를 낼 돈이 없잖아요. 근데 금융으로 남겨주면은 금융상속재산 공제도 적용받고 또 이걸 재원으로 해서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속인들이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연로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부동산만 남기려고 하지 말고 일부는 금융으로 남기는 게 세금적인 면에서도 또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는 차원에서도 훨씬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포트폴리오를 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상속세 절세 전략 마지막 토픽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서 10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는 받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연부연납이 허용되고 있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모든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2배를 연장해가지고 10년 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증여세나 상속세나 똑같습니다. 근데 상속세는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억 원이 초과되면 50%가 적용되는데, 이 실제 50%가 적용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속세는 증여와는 달리 상속일,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사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는 어디에다 신고한다겠죠?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 즉 수중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겠는데, 상속세는 누굴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겠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그래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 똑같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최대 10년까지 나눠낼 수 있고, 이때 1회분 분납 금액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나눠낼 수 있다. 연부연납할 때 가산금 있다겠습니다. 3.1%고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때 담보는 꼭 상속받은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고, 상속받지 않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되고, 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제3자의 부동산으로 납세 담보를 제공해도 된다. 이때 담보 제공으로 인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버님이 부동산을 남겨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해 봤더니 4억 4천만 원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요. 당장에 4억 4천 낼 돈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연부연납을 신청을 합니다. 1회 납부하는 금액의 11분의 1로 이제 쪼개겠죠. 그러니까 11분의 1로 쪼개니까 한 번에 내야 될 금액이 4천만 원입니다. 1회가 1,000만 원이 넘으니까 오케이겠네요. 그래서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은 이번에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에 4천만 원 내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이제 날라오면은 그때 이자 상당액, 연부연납 가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나눠낼 수 있다. 만약 그 사이에 부동산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미납한 금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 부담은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상속세 계산 구조에 따른 절세 전략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재산가액을 줄이는 거.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시가평가가 제일 1순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줄이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언젠가 상속받은 부동산은 이제 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처분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이때 시가평가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양도 차익을 줄여서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속세와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 시점에 세금만 고려하지 말고 나중에 처분했었을 때 세금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신고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속 재산 공제와 관련돼서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인적 공제, 즉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 재산에 따른 물적 공제가 있는데, 먼저 인적 공제와 관련돼서는 배우자한테 모두 다 몰아준다고 해가지고 배우자 상속 공제 30억 원을 적용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 공제 법정 지분만큼만 배우자한테 몰아줘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고 나머지는 상속인한테 귀속시키는 게 낫다라는 거고,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남기는 재산을 부동산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금융재산을 조금 더 남겨놔가지고 상속세도 절감을 하고 상속세 재원도 마련해주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 연부연납 할 수 있는데 11분의 1로 나눠가지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상속세도 조금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부담이 안 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계산 구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혼자 고민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세무사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하면은 분명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심 갖고 어렵더라도 미리 한번 플랜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를 통한 절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세목에 대한 절세 전략들을 소개하도록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 유익한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